이야기맘 마마송. 오늘은 볼기 맞은 망주석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 한 분이 사셨습니다. 원님은 지혜로울 뿐 아니라 재판을 잘하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재판도 척척 해냈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 비단장수 한 사람이 이 고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피곤하다. 이 무덤가에서 좀 쉬어가자. 며칠 동안 걷기만 했더니 다리가 아프구나. 비단장수는 짊어지고 있던 비단을 내려놓고 무덤가에 앉았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이 재판을 잘한다지. 얼마나 잘하기에 소문이 자자할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리지? 비단장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비단장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니, 내가 잠이 들었었나? 갈 길이 먼데 잠이 들다니. 어서 일어나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놓아두었던 비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내 비단이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나?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는데. 비단장수는 무덤 주위를 찾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2개의 망주석뿐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감쪽같이 없어졌구나. 저 망주석은 알 텐데 말을 못하니. 비단장수는 문득 재판을 잘한다는 이 고을 원님이 생각났습니다. 옳지, 깜빡 잊고 있었군. 이 고을 원님을 찾아가 보자. 비단장수는 원님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허,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군. 그렇게 감쪽같이 없어지다니. 원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너의 비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단 말이지. 네, 사또. 저의 비단을 찾아주십시오. 원님은 참으로 난처 있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으니 어떡한담?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었단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사또.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누군가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본 사람이 없으니. 원님은 뒷짐을 진 채 동원 마루를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기는 처음이군.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서 없어진 비단을 무슨 수로 찾아낸단 말인가? 원님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이번 일은 쉽지 않은 모양일세.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내 생각에도 그렇다네. 아무리 이름난 우리 사또라도 별 수 없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기다려봐. 지혜로운 사또니까 무슨 방법으로든 찾아낼지도 모르잖아. 그거 참 일이 재밌게 되어가는군. 구경거리가 생겼네. 고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 사건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원님의 입에서는 아무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던 고을 사람들은 차츰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께서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대. 어이고, 우리 사또날이 체면이 말이 아니로군. 이제 재판관도 끝이군 그래.
비단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하니. 이 사람아, 증거 하나 없는데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 증거가 있으면 누가 못 잡나? 나도 잡겠네. 사람들은 원님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원님이 이런 소문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님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고을 원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여봐라, 비단이 없어진 그 무덤가에 가서 망주석을 잡아오너라. 원님의 명령에 나졸들은 어리둥절하여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왜들 가만히 있느냐?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원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무덤 앞에 세운 돌기둥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그 놈은 범인과 관계가 있다. 어서 잡아오도록 하여라. 저 사또.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당장 망주섭을 잡아오라는데 내가 곤장을 맞을 테냐? 원님은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잡아 대령하겠습니다. 나졸들은 허둥지둥 원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글쎄, 돌기둥을 잡아오라니요. 사또께서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돌기둥이 범인과 관계가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잡아다 불기라도 치실 모양이지? 애기 이 사람, 설마 그럴까? 무슨 사연이 있겠지. 어서 가보세. 나졸들은 마침내 망주석 둘을 꽁꽁 묶어 원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 소문이 고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우리 사또도 늙으셨어. 그러게나 말이야. 아니 돌기둥인 망주석을 잡아오다니 소가 웃을 일이야. 정말 재밌는 구경거리가 되겠군. 어서 가보세. 고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원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놈들, 망주석은 들어라. 너희들은 비단 보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 것인즉 당장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엉덩이가 부서지도록 곤장을 맞을 것이다. 알았느냐? 원님은 망주석 둘을 꽁꽁 묶어 형틀에 매놓고 무섭게 호령했습니다. 네 이놈들, 왜 대답이 없느냐? 그렇지만 돌덩이인 망주석이 원님의 호령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곤장을 맞기 전에 순순히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서 아는 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원님은 계속 망주석을 노려보며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그때 거기서 있었으니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누가 가져가는 걸 보았을 것이다. 어서 말을 하거라. 너희가 가져갔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갔느냐? 원님의 재판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허, 사또께서 이상해지셨어. 세상에 돌덩이를 놓고 재판을 하다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돌덩어리를 먹어놓고 도둑이라고 하다니. 그러게 말일세. 사또께서 정신이 이상해지신 게 틀림없어. 쉿! 발소리가 너무 크네. 그러다 사또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나?
참, 살다 보니 별 이상한 재판도 다 보겠군. 원님의 호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봐라, 안 되겠다. 저놈들을 매우 쳐라. 저놈들이 입을 열지 않는 걸 보니 아직 곤장 맛을 모르는 모양이다. 어서 쳐라. 네. 나졸들은 허리를 굽혀 대답을 하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요. 둘이요. 망주석이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같으면 벌써 에구구구 하는 비명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덩이인 망주석이 아픈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딱, 딱. 망주석을 때리던 곤장만 뚝뚝 부러져 나갈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우 쳐라. 원님은 망주석 앞에까지 내려와 주위를 빙빙 돌며 소리쳤습니다. 이래도 빨리 고하지 못할까? 원님의 벼락 같은 호통에도 망주석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번에는 더 큰 곤장으로 저놈들을 쳐라. 나졸들은 웃음을 참으면서 더 큰 곤장으로 망주석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에이! 원 세상에 망주석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담? 우리 사또께서 정신이 이상해지셨어. 마침내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느 놈들이 재판을 하는 도중에 웃고 있느냐? 감히 나를 비웃다니 괘씸하구나. 원님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여봐라. 재판을 방해하고 사또를 비웃는 놈들을 잡아내어 형틀에 묶어라. 원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나졸들이 구경꾼들에게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떠들고 비웃던 사람들이 웃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이고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 저희들이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원님 앞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더 크게 소리를 치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괘씸한 놈들 같으니 여봐라. 어서 저놈들을 모두 형틀에 묶어라. 나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형틀에 꽁꽁 묶었습니다. 감히 사또를 비웃으며 재판을 방해하다니. 네, 저놈들부터 곤장을 쳐야겠다. 아이고, 우린 이제 죽었네. 사또나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듣기 싫다. 내 놈들의 죄는 저 망주석의 죄보다 더 크다. 사또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풀어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정말이옵니다. 용서만 해주신다면 그 은혜 잊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원님은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가는군. 원님은 입가에 슬며시 미소를 띤 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네, 한 번은 용서하리라. 원님은 그들이 불쌍해 보였는지 화를 풀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하오리까? 그때 갑자기 원님이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용서는 하지만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더니 원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해 지기 전까지 비단 한 필씩을 구해 오도록 하여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비단이라니요. 우리 형편에 어떻게 비단을... 너희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것이니 그리 알고 어서 가서 비단을 구해오너라. 하지만 내일까지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냐? 용서해준다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만일 내일까지 비단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곤장을 맞아야 하리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비단을 구해오기로 약속하고 형틀에서 풀려났습니다. 아이고, 어디 가서 비단을 구하나? 우리 고을에는 비단을 파는 곳도 없고 그렇다고 내일 저녁까지 한양에 다녀올 수도 없고 생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비단값을 물게 되었네. 이 사람들아,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비단을 구해와야 해. 사람들은 제각기 비단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귀하고 비싼 비단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튿날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케도 모두 비단 한 필씩을 구해왔습니다. 사또, 여기 비단을 구해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님은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다. 가져온 비단을 모두 내려놓아라. 사람들은 어렵게 구해온 비단을 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원님은 비단 장수를 불렀습니다. 이 비단 중에 내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원님의 말에 비단 장수는 펼쳐진 비단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있습니다. 제 비단이 여기 있습니다. 내 비단이 틀림없느냐? 네, 제 비단이 틀림없습니다. 원님은 비단을 구해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비단을 어디서 구했느냐? 자세히 말하여라. 네, 저는 비단을 구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다 남문 밖에 어느 집에 가서 겨우 비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남문 밖에서 구했습니다. 원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남문 밖에 있다는 비단 장수를 잡아오너라. 그놈이 범인이다. 이제야 범인을 잡았노라. 하하하. 원님은 어깨를 펴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제야 원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랬었군. 넓은 고을 안에서 누가 비단을 숨겨놓고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망주석의 볼기에 곤장을 졌군. 맞아. 비단 장수도 아니면서 그만한 비단이 집에 있었다면 도둑질한 것임에 틀림없어. 원님은 웃음을 멈추고 나절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볼기 맞은 망주석을 제자리에 옮겨다 놓아라. 네, 사또. 망주석은 이번에는 꽁꽁 묶이지 않고 고이 모셔져 제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 뒤로 원님은 더 유명해졌습니다.